빨갱이 새끼는 죽여도 괜찮아. 예, 두 번째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특검 수사 발표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강의상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곽수정 박사님 처음 뵙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강효상입니다. 예, 처음 뵙겠습니다. 하지만 강의상 의원님께 여쭤봐야 될 질문들이 많은데 네. 예, 좀 자세히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이 네, 워낙 관심이 많으셔서요. 네네. 조금 전에 금태섭 의원하고 인터뷰를 마쳤는데 네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번 특검 수사 발표가 불법이다. 그 자체가 불법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네. 제가 이 특검 수사 발표 불법이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예. 금태섭 의원님하고 우리 곽 박사님하고 네네. 전화 인터뷰 내용 중에 이번에 그 최근에 나온 국정원이 네네네. 헌법재판소를 불법 사찰한 의혹이 있다 이런 그 보도에 대해서 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제 언론인 출신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SBS 기사를 유심히 봤습니다. 예. 근데 이 기사는 네. 기사의 요건을 네. 기본적으로 충족을 못 시킨 네. 기본이 안 되는 기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네. 이 기사가 보면 네. 국정원의 한 직원이 예. 국정원 어디 다른데 한 곳에서 헌재를 사찰한다더라. 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이 얘기를 들은 전직 국정원 직원이 이런 얘기를 전해 들었다. 네. 이렇게 SBS 기자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네네. 근데 이 SBS 기자는 아무런 사실 확인도 안 하고 네. 이걸 그냥 카더라. 예. 어떤 전직 국정원 직원이 카더라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예. 이것은 네. 사실 여부를 떠나서 기자가 네. 이 기사의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말 카더라 뉴스에 불과한 기사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청취자분들에게 전해드리면 기본 요건이라고 하는 게 기자분들이 대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육하 원칙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육하 원칙이 기술하게 되어 있는데 JTBC처럼 무슨 뭐 태블릿 PC에 네. 뭐 물증이 녹음이 있다든지 예. 이게 기사의 그 요건을 충족하는 건데요. 그게 없었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더라. 이건 전형적인 정말 굉장히 이거 과거의 어떤 정치 공작 냄새가 아주 물씬 나는 기사입니다. 네네네.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고 또 청취자분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드렸던 첫 번째 질문, 특검 수사 발표고 그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하시는데 어떤 측면에서 그렇다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처음에 특검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근데 예. 지금 굉장히 실망스러운데요. 네, 어떤 점에서요? 첫 번째는 우선 네. 수사 기한이 예. 특검법 구조에 따라서 지난 2월 28일 날 끝났습니다. 예. 그러면 그 특검법에 따르면 동법 7조 6항에 따르면 예. 최소한의 인원으로 공소 유지 업무만을 수행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28일 끝난 다음에 예. 3일 날 또 기자 간담회를 열어서 네. 여러 가지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수사에 대해서 자화자찬을 한 다음에 예. 또 6일이 지나서 이렇게 또 피의 사실을 또 공표하는 이런 그 종합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거든요. 예. 우선 특검 인원이 122명입니다. 예. 28일 날 끝났으면 예. 아무리 봐줘도 예. 하루 이틀 밤을 새서 네. 예를 들면 3월 1일이나 2일이나 네. 이렇게 종합 발표를 했어야죠. 그런데 네네. 이것을 시간을 질질 끌어서 네. 6일 날 발표하는 것은 정말 이 헌재에 영향을 미치려는 굉장히 정략적인 의도다. 불순하다 이렇게 보고요. 네네. 두 번째는 네. 오늘 발표 내용이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합니다. 예. 특검법 12조는요. 예.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 뭐냐면은 피의사실 공표는 당연히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수사 과정이라는 게 뭡니까? 누구를 소환한다든지 네. 누구를 영장을 친다든지 네. 이런 내용인데 네. 여기 보면 오늘 뭐 뇌물 뭘 확인했다는 이런 정말 소설 같은 얘기를 네.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다 부인했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 측도 부인을 했습니다. 이런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네. 이것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이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법상에서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으면 그거는 명확한 어떤 절차에 따라서 특검도 수사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28일 이전에 내지는 28일 당일날 하면서 종결을 지어야 함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 특검이 무슨 늦게 그 특검 연장 불허가 늦게 발표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네네. 특검 내부에서도 예. 이 특검이 연장될 거라고 예. 예상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죠. 없었죠. 예, 그리고 예. 이미 많은 언론에서 예. 불승인이 될 거다 예. 이렇게 예상을 했으면 예. 그럼 28일 수사가 끝났으면 바로 네. 그 다음 날이나 늦어도 하루 이틀 뒤에는 네.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어야죠. 오늘 발표한 내용을 들어보면 사실상 이규철 대변인이 이 특검 대변인이 그동안 매일 발표해오던 내용과 크게 다른 점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3월 6일 날 이미 특검 수사 기한이 지난 시점에서 발표했다는 것은 현재 일단 정치적 영향을 주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부분이 숨어 있지 않나라고 하는 말씀이 아마 지금 우리 강효상 의원이 하시는 말씀인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저는 명백하다고 봅니다. 예. 자,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충분히 청취자분들에게 의견을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내용을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그 내용을 네네. 보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경제적 동반자고 뇌물수수 공범이고 또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이 문 장관한테 지시를 내려서 전폭적인 지원을 했다는 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예.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과 경제적 동반자라는 우선 그 증거가 없고요. 네. 그리고 경제적 동반자다, 무슨 뭐 공동체다라는 개념을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인정을 네.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거는 완전히 엮은 거고요. 그렇다면 예를 네. 들어서 안희정 지사가 노무현 대통령을 위해서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두 사람은 그러면 그 뇌물이 다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 자금을 위해서 쓰였을 텐데. 예. 그럼 이 두 사람은 그러면 경제적 동반자입니까? 예. 또 하나 이명박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이 얼마나 여러 가지 무슨 뭐 부동산이라든지 각종 재산을 예. 여러 가지 공유한 여러 가지 그 정황이 있는데 예.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그러면 경제적 동반자입니까? 이상득 의원이 받은 뇌물은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한테 이게 바로 뇌물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네. 책임을 져야죠. 자기 책임의 원칙 있지 않습니까? 네네. 최순실에게 간 뇌물은 네. 최순실이 책임져야 되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네. 박 대통령이 그런 최순실이 돈 받은 것을 몰랐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몰랐을까요? 명백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하는 것은 본인의 주장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 최순실도 그렇게 진술하지 않고 있고 예.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특검이 어떻게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소설이죠. 근데 이제- 자기들의 추정일 뿐이죠. 예, 대포폰을 법원에 가면 저는 예. 다 무죄가 날 거로 봅니다. 네네. 그 법리적 다툼에서는 상당히 민감할 거라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대포폰을 가지고 이 행정관이 뭐 70개를 만들어서 대통령과 최순실이가 통화를 했고 이런 내역들이 모두가 다 그런 내용을 충분히 물증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심증적으로 대통령이 뭔가 숨기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부분도 있지 않나 싶어서요. 원래 대통령이나 청와대 그 직원들은요. 네. 원래 그 보안폰이라는 걸 씁니다. 아, 보안폰이라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원래 미국 대통령도요. 이번에 예. 트럼프 사건에도 나왔지만 네. 미국 CIA나 FBI는 대통령의 그 보좌관이나 대통령의 전화도 다 도청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보안폰이라는 걸 쓰고요. 예. 그런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청와대에서는 그런 그 차명폰이나 뭐 독일에서 통화했다 이렇게 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네. 아닌 건데 네. 왜 자꾸 그 특검에서 흘리는 것을 네. 언론이 받아서 그 보도를 하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특검과 청와대가 어떤 수싸움을 하는 것 같이 비춰지기도 하고요. 내용을 좀 바꿔서 그러면 이 직권남용과 뇌물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까 싶습니다. 이 대통령 대리인단 중에서는 변양균 신정아 씨 사건을 가지고 비교를 하시는 것 같아요. 보시기에 네네. 어떻습니까? 그 당시 아마 사회부장이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조선일보.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그때 이제 신정아 사건을 저희가 특종 보도를 했었고요. 네. 이제 정책실장께서 네. 전 정책실장께서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을 줬었죠. 예. 근데 이제 그 중에 대법원에 가서 네. 일부는 유죄가 났는데 예. 상당수가 무죄가 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직권남용 이라든지 네. 혹은 제3자 뇌물수수 예. 이런 게 다 무죄가 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변 전 실장으로부터 그 부탁을 받았다고 해서 네. 이런 기업들이 심리적 부담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예. 어떤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 후원금을 지원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래서 이건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다. 성립을 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예, 예, 그리고 또 직권남용 부분도 신정아 씨에 대한 예. 변 전 실장의 지원 권유나 이런 것이 예. 변 실장의 직무 권한의 밖이다. 예.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직권
남용이 아니다. 직권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남용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다 무죄가 났습니다. 예. 그런 대부분의 판례로 본다면 이번 그 최순실 이번 사건도 예. 상당 부분이 예. 저는 법원에 가면 무죄가 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한 10초 정도 남았는데요. 2102번님이 이런 질문하셨습니다. 그렇게 대통령이 억울하다면 당당히 나와서 해명하고 조사받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협조해야 하는 게 설득력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언론에 대해서 예. 제가 뭐 박 대통령에 대해서 그 심정이나 네. 여러 가지 생각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예. 지금 그 어떻게 보면 광풍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 그 정규제 TV 오죽했으면 네. 일국의 대통령이 뭐 모든 지상파 지상파 라디오 놔두고. 종편 다 예. 놔두고 어떻게 인터넷 TV에 나가셔가지고 네, 그것도 얘기할 뭐, 정도로 예. 굉장히 절박한 이런 상황인 거죠. 지금 시간이 지금 아주 부족해서 그런데요. 마지막 요것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탄핵 인용되면 어떻습니까? 불복하실 생각이십니까? 어떻게? 사법부 결정은 승복해야죠. 그러나 예. 지금 여러 가지 졸속 재판이나 예. 여러 가지 재판관 임기에 맞춘 네. 그런 졸속 재판 또 고영태를 증언으로 부르지 않은 부분,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국회 탄핵 소추 절차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이런 점은 네. 두고 예. 우리 국민들로부터 예. 어떤 그 불신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연결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의 강효상 의원이었습니다.